자, 조매 꾸! 자, 오늘 나라라오니 쌤을 모셨습니다. 지금 학생부장을 총 몇 년 하셨나요? 지금 6년째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학교에서 가장 기피하는 업무가 학교폭력 업무라고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학교폭력 업무를 하시면서 실제적으로, 이건 좀 힘들다.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민원이죠. 아. 다른 선생님들도 다 마찬가지시겠지만 네. 피해 학생은 피해 학생대로 네. 또 가해 학생은 가해 학생대로 음. 그 보호자와 부모님들의 민원들이 시도 때도 없이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어렵지 않나. 그러면 이 교사잖아요. 네. 교사의 본분인 원래 수업을 전문적으로 해야 되는데, 네. 지금 맡고 계신 업무가 학교폭력이다 보니까 수업보다도 학교폭력 업무에 할애한 시간이 가끔은 많을 때도 있다 없다. 있죠. 네. 제가 학생 부장 업무를 하다 보니까 네. 학교 폭력뿐만이 아니라 학생들이 학교 규칙을 위반했을 때 선도 네. 업무도 하고 있고 또 학생 자치회 학생들 활동도 맡고 있다 보니까 사실 네. 좀 업무에 치여서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일반 있습니다. 이제 학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은 수업만 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이렇게 업무라는 걸 하는데 그 중에서도 네. 가장 기피한 업무 중에 하나가 학교폭력 업무를 또 지금 맡고 계시네요. 그러면 이제 학생들에게 또 학부모님들에게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뭔가 말을 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네. 그럴 때 전화할 때 느낌이 네. 어떤가요? 뭔가 학생이 잘못한 점을 발견했어요. 네. 뭔가 신고를 받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부모님께 전화를 해야 돼요. 어떤가요? 일단 심호흡 한번 하고 릴렉스하고 가장 필요할 것 같고 네. 어떤 반응을 보이더라도 네.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일단 마음가짐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러면 이것도 교육의 사실은 또 일환인데 여러 가지 6년 동안 다양한 사건 사고가 있었을 것 같아요. 좀 기억 남는 이런 경우가 있었다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게 제가 기억나는 걸 모두 다 말씀드리면 제가 특성화고에만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게 방송이 불가한 내용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건 말하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런 내용들 외에 좀 특이한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학생들끼리 다툼이 있었고 거기에 이제 좀 심한 폭력이 있었어요. 경찰도 왔다 갔다 하고 거기에 학생들도 좀 연루가 되어서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그 건이 어떻게 잘 해결이 되어가지고 이 학생이 졸업을 한 이후에 한 2년쯤 뒤에 아주 두 손을 가득히 해서 학교에 찾아와가지고 정말요? 네, 그런 그때 선생님들이 좀 많이 다독여줘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 같다. 너무 훈훈하네요. 네. 약간 좀 표현하는 방식이 좀 거칠긴 하지만 그 친구들의 의리 또 살아있다. 높이 살만하더라고요. 그 잊지 않고 선생님에 대한 고마움을 또 표시를 했네요. 그러면 많은 학부모님들끼리 궁금하실 것 같아요. 학교폭력 도대체 왜 일어나냐? 가장 빈번한 학교폭력 사례가 뭘까요? 요즘은 사이버 폭력이 사이버 폭력. 우선 카카오톡, SNS. 그렇죠. SNS상에서 이루어지는 것들 또 사이버상에서 네. 명예훼손이나 또 금전적인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도박, 사이버 도박 같은 이것도 역시 것들도, 사이버. 네네. 결국에는 SNS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네요. 그렇죠. 이게 지금 옛날과는 다르게 사실은 아주 옛날에는 직접 진짜 싸움도 있고 근데 요즘에는 이런 경우는 거의 없고 신체적 폭력이 있는 경우는 거의 없고 확실하니까 요거는 접수가 돼서 처리를 하더라도 문제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이버상에서 이루어진 일들은 불특정 다수한테 피해를 줄 수 있고 그 SNS에 올라간 내용들을 확인을 하는 순간부터 시작을 해서 누적해서 계속적으로 피해를 호소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해가 더 심각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뭔가 신고 접수를 받았을 때 사실은 누가 피해자, 가해자 이걸 가리는 것도 할 수가 없고 그냥 관련자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관련. 지금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뭔가 내가 학교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 접수 루틴이 어떻게 되나요? 일단 학교의 담당 선생님한테 알리고 그런 다음에 신고 접수를 하나요? 신고 접수를 교육청에 48시간 이내에 하게 돼요. 교육청에 48시간 이내에 합니다. 그런 다음에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그 이후에는 학교폭력 조사관 제도가 24년도부터 들어오게 되었는데 요 조사관 제도의 운영이 시도교육청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조사관 제도도 이 조사관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지역은 모든 사안을 거의 조사관분들한테 맡기게 되고 또 학교폭력 사안 담당하시는 학생부장님이나 학교폭력 전담 선생님이
동석해서 진행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다 다양하네요. 네, 시도교육청마다 동석을 하지 않아도 되는 지역도 있고, 또 일부 시도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학교폭력조사관을 이용하지 않고 직접 기존 방식대로 담당 선생님이 진행을 하는 그러니까 그런 지역도 정말 있습니다. 시도교육청마다 다르네요. 네, 약간 그러니까 학교폭력조사관이라는 건 교육청에서 학교폭력만을 위한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뭔가 사건을 조사하고 진행하는 그런 역할을 부여하는 그런 역할이네요. 네, 이 조사관 분들이 퇴직 경찰분들이나 퇴직 교원 그리고 네. 청소년 단체의 이런 학교폭력 관련된 네. 업무를 좀 많이 하셨던 분으로 위촉을 하게 되어 네.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해가지고 그런 다음 결국에는 교육청으로 네. 뭐 관련자분들이 다 와가지고 그런 뭔가 조사를 받고 그 다음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교육청에서 네. 나와서 하지만 네. 실제 조사는 거의 학교에서 이루어지게 되고 네. 조사관분들이 학교에 나와서 확인을 하시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분들한테 사안조사 보고서를 받아서 또는 아까 말씀드린 네. 대로 직접 하게 되면 직접 네. 사안조사 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네. 학교폭력 전담기구가 학교에 있어요. 네. 이 전담기구에서 학교장 종결이 가능한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학교장 종결로 처리할지 아니면 교육청으로 넘길지 네. 이걸 뭔가 심의하는 거네요. 네네. 네. 그래서 학교장 종결이 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되면 네. 피해 학생과 보호자에게 네.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고요. 동의를 하지 않았을 때나 네. 아니면 학교장 종결 요건에 해당하지 않았을 때에는 교육지원청에 학폭위 개최를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학교폭력자치위원회, 학폭위가 개최가 되면 관련자들이 또 가가지고 뭔가 위원회에 참석을 하겠죠. 그럼 보통 폭자위, 학폭위 관련 그 구성위원은 누가 되나요? 학폭위가 예전에 자치위원회를 할 때에는 네. 학교에서 학부모분들을 네. 과반 이상을 위촉을 하고 교원이나 SPO, 네. 뭐 변호사 이런 분들을 위촉을 했었는데 네. 20학년도부터 네. 교육지원청에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네. 별도의 소위원회를 다시 또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부모는 3분의 1 정도 들어가고요. 네. 그리고 관내에 퇴직하신 교원들이나 네. 경찰분들 그리고 변호사분들 이런 분들로 위촉을 하는 걸로 지역마다 이거는 조금씩 다르고요. 그러면 이게 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약간 그 징계 수위가 다를 것 같은데 일단 1단계부터 어떻게 있나요? 서면사과가 있고요. 있고요. 서면사과부터 이제 2호 조치는 뭐 보복금지 조치 이런 것들이 쭉 있는데 이 수위가 학교 급별로 부여되는 게 아니라 요즘에는 이제 교육지원청에서 초중고를 모두 다 관할에 있는 초중고를 모두 다 하다 보니까 사안별로 또는 학생의 반성 정도라든가 재발 방지 약속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사안별로 부여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은 서면사과가 있고 그 다음에 보통 교내봉사, 뭐 사회봉사, 그리고 뭐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뭐 퇴학, 뭐 중학교 같은 경우는 강제 전학, 뭐 퇴학, 뭐 이렇게 있겠네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학교폭력, 설마 했던 사실이 내 아이가 학교폭력과 관련되어 있다니라는 걸 뭔가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모르는 게 많은데 요즘에는 변호사에 부르는 경우도 많다고 들었거든요. 네, 어떤가요? 맞습니다. 제가 지역교육청의 학폭위를 한 2년 정도 위원으로 활동을 했었어요. 네. 그때의 변호사 분들도 많이 오시지만 문서를 작성하실 때 그 행정사라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 행정사분들이 이제 관공서에 문서 작성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인데 변호사나 행정사분들이 작성한 문서를 제출을 하게 되고요. 그런 것들을 그 학폭위원 분들이 받아보시게 되면 이제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겠다 이런 그런 느낌을 아무래도 받을 수밖에 없죠. 네. 일단 가장 중요한 건 학교폭력이 일어나면 안 되지만 예방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물론 그 예방을 한다고 해서 모든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만 제가 권장드리는 것은 학년초나 학기초 그러니까 3월 또는 8, 9월 정도 2학기 시작하면서 바로 예방교육을 진행을 하는 게 아무래도 발생한 이후에 수습을 하는 것보다 예방을 먼저 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라고 일단은 무슨 일이 있을 때는 가장 빨리 뭐 담임선생님 또는 요즘에도 지금 학교폭력 전담 경찰관 학교마다 있나요? SPO분들 SPO분들 학교마다 학교폭력 전담 경찰관분들이 있으니까 빠르게 접수를 하고 신고를 하고 상담을 받고 부모님께도 반드시 알려가지고
이런 일을 신속하게 먼저 처리해야 된다는 거 중요하겠네요. 네, 그 사안이 꼬이기 전에 아, 살짝 꼬이기 시작하는 네.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는 그 시점에 미리 알리게 되면 네. 아무래도 점차 진행된 이후에 저희가 처리를 하는 것보다는 음. 훨씬 더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나라라 훈이쌤 같은 경우는, 출근할 때, 오늘은 학교 폭력이 한 건도 없어야 될 텐데, 이런 심정이 사실 있을 것 같아요. 오늘도 무사히를 외치면서 오늘도 무사히를 외치면서, 만약에 어떠한 일이 발생하면, 사실은 교사 본연의 수업도 수업이지만, 이 사건을 적절하게 잘 좀 처리하고, 원만하게 잘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또 하셔야 되기 때문에, 감정 노동이 많을 것 같거든요. 어떤가요? 그렇죠. 예. 감정적으로 소모가 굉장히 많이 되는데 네. 마인드 컨트롤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저는 나름의 방식으로 책을 좀 읽는 편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네. 새벽에 모닝 루틴을 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만의 모닝 루틴이 있다고 들었어요. 어떤 네. 걸까요? 아침에 네. 일어나서 네. 일단 책을 몇 장을 읽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책의 한 챕터 정도를 읽고요. 네. 그리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키워드를 몇 개를 뽑아서 블로그에다 글을 씁니다. 한 꼭지 정도 글을 쓰고, 그리고 시간이 조금 남으면 브런치라고 네, 알죠. 브런치 쪽에도 그냥 에세이 비슷하게 하나의 키워드를 뽑아서, 그거는 그날의 그날의 뉴스들 있잖아요. 뉴스를 이렇게 랭킹으로 조회를 하면 한 5개 정도씩 뉴스나 신문사나 방송사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거기에 나오는 것 중에 좀 키워드 몇 개를 뽑아가지고 이렇게 브런치에도 적어두고, 그런 과정을 아침에 좀 하다 보면 나름 저한테도 좀 위안이 되고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힘들도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 바쁜 와중에서도 이 아침에 모닝 루틴, 그러니까 결국에는 책을 읽고 글을 쓰는 행위를 계속 지속하고 있는 거네요. 네, 근데 잠을 좀 못 잡니다. 4시 반에 일어나거든요. 4시 반이요? 아니, 그럼 몇 시에 주무시나요? 보통 한 10시, 11시. 아니, 그러면 수면 시간이, 너무 적을 것 같은데, 4시 반에 일어나면, 나중에 몽롱하거나, 좀, 빨리 잠을 자고 싶거나, 일과 중에 그런 게 없을까요? 제가 30대까지만 해도 아침잠이 되게 많았는데, 제가 조금씩, 나이 말씀을 드리면 조금 그렇지만, 하여튼, 이게 점점 아침잠이 없어지더라고요. 정말요? 그래도 4시 반은 어마어마한데요? 네, 근데 예전에는 12시나 1시쯤 자서 뭐 6시, 7시에 일어났다면, 지금은 10시, 11시에 자고 4시 반에 일어나는 거니까, 잠자는 시간은 그냥 수평이동했다라고 보시면, 크게 그러네요.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학교폭력 업무를 6년째 하고 계시잖아요. 작년에 잠깐 쉬었습니다. 잠깐 그래도 쉴 기가 있었네요. 작년에 제가 그 이전에 있었던 학교에서 7년간 있다가 작년에 이동을 했는데, 뭐 이동하고 뭐 첫 해부터 하는 거 아니다. 이렇게 배려를 해주셔가지고 1년 쉬었다가. 그러면은 지금 선생님이 현재 근무하고 계신 학교는 특성화 고등학교인가요? 네, 농업고등학교. 지금 농업 특성화 고등학교인데 학교폭력은 학교마다 약간 차이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학군마다도 차이가 있을 것 같고. 전에도 특성화 고등학교였나요? 제가 과목이 농업기계에다가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농공이라는 과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농업계 고등학교만 다닐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농업계 고등학교 오는 학생들은 일단 어떤 학생들인가요? 농업 쪽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도 있고요. 또 농업직 공무원이나 관련 계열로 진학을 생각하는 이런 학생들도 있고요. 집이 농업을 하는 집이어가지고 가업을 승계하는 이런 친구들도 있고. 그러면은 그 학교를 가기 위해서는 일정한 내신 점수가 필요할까요? 학교마다 다릅니다. 이거는 이제 마이스터고라든가 또 지금 있는 곳은 혹시 마이스터고는 아니실까요? 제가 있는 곳은 마이스터고는 아니고 전국의 농림부에서 3개를 지정한 미래농고 미래농고로 운영을 하고 있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전국 단위 모집을 하고 있고. 그러면은 전국적으로 우수한 그쪽에 조금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 오는 그런 학교인 건가요? 네, 이전에 있었던 학교보다는 아무래도 아이들이 굉장히 밝고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활동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전에 있었던 학교와 학교폭력 이 빈도수를 조금 봤을 때 어떨까요? 이거는 좀 학교마다 좀 상대적일 수 있고 또 이전에 있었던 학교가 좀 사안이 좀 많기는 했습니다만 또 그 학교도 지금 이름도 바꾸고 좀 많이 바뀌고 있는 이름도 상황, 바뀌고 바뀌고 있는 상황이라 거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아, 말씀드리면 네. 약간 좀 수위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네. 약간 조심스럽게. 네. 학교 폭력에 관해서 지금 업무를 많이 하셨는데, 선생님이 직접 현장에서 일을 해보시니까, 이런 점은 좀 바꿔야 된다, 개선해야 된다, 뭐가 있을까요? 일단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고 있는 내용이고요. 네. 제가 작년에 또 이 학교 폭력 사안의 개선과 관련해서 교육부 쪽에 네. 관계자들 분들하고 같이 회의도 몇 번 하고 이런 과정에서 말씀드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제가 어디 연수를 진행할 때나 음. 이때에도 말씀드리는 내용이 있는데 네. 우리나라의 학교 폭력 정의가 네. 굉장히 광범위하고 학교에서 일어난 또는 네. 학생이 피해를 본 모든 내용들이 거의 학교 폭력. 예를 네. 들어서, 네. 나를 바라보는 눈빛이 좀 이상했다. 그렇죠. 이걸로 지금 학교 폭력을 걸 수 있는 건가? 그렇죠. 그러니까요.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가족 여행을 뭐 하와이에 네. 가가지고 네. 하와이 원주민하고 네. 시비가 붙어가지고 네. 학생이 맞았다. 네. 그래도 학교 폭력입니다. 그러니까 학교 밖에서 일어나는 것까지 모든 것이 네. 학교 폭력에 해당하는. 네, 학생이 피해를 봤다고 하면 거의 대부분이 다 학교 폭력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 학교 폭력의 정의도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 학교라고 하는 공간은 교육이 이루어지는 공간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학교라고 하는 단어와 폭력이라고 하는 단어를 합쳐서 학교 폭력이라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일어난 것들은 학교의 문제, 학생이 일으킨 문제는 학교의 문제, 또 학교에서 선생님들은 뭐 하고 있어? 이런 게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잖아요. 네. 선생님, 제가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그럼요.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어보세요. 근데 넣을 때 코끼리는 절대 생각하지 말고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방법이 있을까요? 코끼리를 생각하지 않고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었나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네, 코끼리를 생각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순간 머릿속에서는 코끼리가 계속 떠오르게 됩니다. 그럼요. 지금 이 학교폭력 용어도 마찬가지예요. 이 학교폭력이라고 하는 단어를 듣는 순간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학생의 폭력은 학교의 문제,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선생님의 문제, 모든 학교 구성원들의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단어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이 단어의 개정과 더불어서 학교폭력 예방법의 전면 개정을 요청을 드리는 그러면 혹시 선생님께서 생각하신 그 이름이 있을까요? 뭐 다른 외국의 사례를 좀 들어보면 불링이라는 단어를 좀 쓰거든요. 그러니까 따돌림이라든가 또 학교에서 이 학교를 연상시키는 단어가 아니라 학생들 간의 뭐 폭력이라든가 다른 비행과 관련한 그런 용어들을 사용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사실은 같은 학교 학생들도 있지만 타 학교 학생들 아니면 시도가 아예 다른 학생들 사이버상에서도 이렇게 이런 것들까지 다 사실은 선생님들이 접수가 되면 이걸 또 해야 되는데 학교 밖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관해서 이런 것까지 다 접수를 받고 진행해야 된다. 이런 것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저희가 교사는 수사권이나 사법권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들, 지금 말씀하신 타 지역에 있는 학생들하고 같이 엮이게 되는 상황에 저희가 그런 것들까지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학교 폭력 업무는 경찰로 이관이 돼야 되는 게 맞고 거기에 학교에서 일어난 것들, 생활 지도를 하다가 교육활동 중에 일어난 내용들에 대해서는 선생님들이 책임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하고 케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은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서 뭐 흡연을 하는 학생들이 있다. 그러면 대부분 이제 학교로 전화를 하거든요. 왜 이 학생들을 지도를 안 하냐. 이렇게 뭐 자전거가 뭔가 잘못 주차가 돼 있다. 그럼 역시 학교에 전화를 해가지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근데 사실은 교사의 본질은 수업인데 수업 이외의 것들에 관해서 굉장히 많은 감정노동과 이런 걸 하기 때문에 좀 많이 힘든 부분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교사가 되기 위해서 임용고사라는 걸 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원 임용고사를 준비를 할 때 교육학 그리고 전공 이런 거 보시잖아요. 그리고 초등 선생님들은 또 중등하고 좀 다르게 다른 과목을 공부를 하시는데 그 과목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시험을 봐서 들어와서 막상 학생들을 지도하려고 보면 생활 지도가 안 되면 그 지식 전달 자체가 힘들어지게 되는 상황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거를 제가 또 다른 걸로 빗대어서 좀 소개를 드리는데 낚시를 하는데요. 낚시를 할 때 뭘 먼저
공부를 해야 될까요? 낚시를 할 때 네. 먼저 공부해야 될 거, 일단은 장비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장비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 이 네. 물고기를 낚을지, 네.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물고기가 어떤 환경에서 사는지, 또 네. 낚싯대는 어떻게 구동을 해야 되는지, 네. 또 활용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고, 그리고 실전에 가서 그렇죠. 바다 낚시를 해야 되는데, 네. 그게 아니라 낚시의 역사, 낚싯대의 규격, 네. 이런 것들을 배우고 나서 실제 낚시를 하러 가면 멘붕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실제 학교 현장도 지금 네. 이런 상황이거든요. 맞아요. 네. 이론과 실제 아는 것과 가르치는 게 다르다. 이게 많이 좀 괴리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프랑스에서 3년간 국립국제중학교에서 일을 하다 왔는데 네. 거기서 깜짝 놀란 게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선생님들은 수업만 해요. 아무 문제가 없고 네. 학교폭력센터처럼 따로 건물이 있는데 쉬는 시간, 점심시간 이제 따로 진례전이라고 이제 약간 조끼를 입으시고 그분들이 다 생활지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교사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고 우리는 가르치는 것을 그동안에 많이 연습했고 그런데 실제 막상 학교에 나가니까 아까 말씀하신 부분처럼 생활지도, 학교폭력 이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시고 또 많이 눈물도 흘리시고 또 교직원 안에서 회의감도 느끼시고 이런 분들도 많이 봤거든요, 사실은. 학교폭력을 그러면 예방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점에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말씀을 해주셨는데 만약에 지금 나라라 훈이쌤 반에 학교폭력 사건이 딱 터졌다. 네. 이러면 가장 먼저 어떤 일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교직을 그만두고. 정말요? 아니요. 네. 그냥 이제 너무 극단적인 상황을 말씀하셔서 좀 약간 조크로 받아주시면 되겠고 일단 상황을 판단을 하고 거기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꼬이기 전 상황 가장 중요한 거. 그 상황에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을지를 보호자분들과 학생들과 함께 고민을 해보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할 거고요. 그리고 사안을 확인을 할 때에 관계 회복 프로그램을 학교 폭력 전 과정에서 적용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근데 쉽지 않죠.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은 게 사실이죠. 나라라 훈이쌤의 앞으로의 목표가 궁금해요. 앞으로 어떤 교사가 되고 싶나요? 아니면 꼭 교사가 아니더라도 나의 삶의 철학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는 세계 평화를 추구하고 세계평화. 이거는 조크인가요? 아니면 진심인가요? 일단 좀 꿈은 크게 가지려고 하고 있고요. 여기 지금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것들을 계속 찾아서 하나하나씩 해보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잠재성이 어느 정도까지 있는지 저도 궁금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구체화되면 또 다른 기회를 통해서 이 조맥구 선생님하고 같이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학교폭력 예방과 지금 전선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나라라 훈이쌤 헐헐 나르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조맥구 꿈터브였습니다. 조맥구!